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의정부시장 김동근 후보님과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청년편입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으려고 제가 이곳에 왔는데요.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하고요. 평범한 청년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 도대체 어떤 것들을 그려가고 있는지 후보님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네. 오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할 텐데요. 가볍게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얘기하고 네. 싶어서 제 개인적 얘기를 하나 네, 해보려고 네. 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의정부에서 아직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결혼을 최근에 했고요. 근데 둘 다 서울로 일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의 가장 큰 화두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얘기 좀 무겁지만 또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 혹시 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의정부에서 청년들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의탈이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의정부를 떠난다, 의정부를 탈출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가슴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의정부에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의정부 청년들 실업률이 아주 높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꼭 청년들이 도전할 만한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 시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부에는 다행히도 아직 활용할 좋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미군이 주도해 왔었던 미군 공여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캠프 레드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저는 그곳을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의정부는 의정부 혼자서뿐만이 아니고 양주, 포천, 동두천과 한해 연관된 경제 생태계를 통해서 의정부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주, 포천 이 일대는 우리나라의 섬유 가구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늘 디자인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애플 핸드폰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애플의 디자인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가장 높여가죠. 그래서 캠프 레드 클라우드의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을 통해서 양주, 포천, 동두천과의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 제대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디자인 클러스터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늘 그곳을 찾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또 의정부가 갖고 있는 또 미군 기지 또 하나는 캠프 스탠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의정부 IC 가까운 곳에 있고 서울하고 비교적 가까운 곳이라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IT 첨단 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수도권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그 덩어리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꼭 젊은이들이 도전할 부가가치 높은 첨단 산업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 최근에 의정부시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을 장암동으로 이전해 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은 장암동 일대의 그 땅의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서울의 헐값에 넘기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바로 경계에 있고 그리고 잠재력이 높은 땅이지만 그 활용 가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7호선의 차량 기지가 우리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7호선을 연장시키는 것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그 일대를 묶어서 첨단 산업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는동 일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곳에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시설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첨단 모빌리티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인용 혹은 다양한 형태의 이동수단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가 앞서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음. 진짜 평소에 많이 하셨고 또 그런 정책적으로 많이 녹여내려고 하시는 모습이 이게 뭔가 많이 느껴지고 궁극적으로는 의탈하지 않는 저는 그 단어를 사실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보통 의정부에 있으면서 의정부 안에 자체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고 사실 여기는 일종의 배드타운처럼 잠을 자는 공간이 되는 그런 현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이야기들이어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동시에 사실 청년들이 되게 일을 사랑하고 일에 대해서 열정적인 것도 맞지만 사실 저희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워라밸 그리고 일이 끝난 이후에 저의 삶, 여가 시간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시간들이 의정부 안에서 어떻게 꾸려질지에 대해서 좀 그리시는 일종의 그 도시 디자인,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청년들에게는 분명히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같이 만나면서 의정부의 시설을 방문했었던 것 중에 아주 인상적인 공간이 있었습니다. 작당이라고 하는 공간이었는데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간이죠. 1층에서는 서로 만나서 토의도 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의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 2, 3, 4층에는 그곳에서 숙소의 기능도 같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 공간 내에서 청년 스스로가 스스로 그 공간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세우고 같이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높여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의 그 공간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소모임 활동이라든지 또 청년들의 예술창작 지원센터의 지원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공간을 많이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잠깐 언급해주셨던 소모임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소모임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비용이 지원된다라는 게 돈의 금액보다도 약간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일종의 이런 모임비가 나오면 약간 이렇게 그 작당 모임 하듯이 모여가지고 재미있는 활동을 꾸리면서 또 삶의 생기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제가 수원시 부시장으로 있었을 때의 경험입니다. 청년들을 스스로 자기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사서 나머지는 청년들이 스스로 그 내용을 채워가도록 했는데 우리 행정이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공간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역시 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 자율성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청년다움의 자기만의 도덕적인 패기도 역시 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궁극적으로는 이런 청년들에 대한 정책에 직접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너무 흥미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고 또 사실은 제가 후보님에게 직접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자리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의정부에도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 이런 것들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청년들의 문제 그동안 우리 얘기를 할 때 청년들을 늘
정책의 객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관점을 바꿔서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주도해서 이런 정책을 하자라고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것이 행정이 최대한 받아들여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행정부서가 좀 권한도 넓히고 그리고 도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행정조직을 조금 더 규모 있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청년만을 전담하는 과 정도의 기구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원의 부시장으로 있어 근무를 하면서의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청년과를 만들어 놓으니까 역시 일을 하는 규모나 방법이나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의정부에도 또 그 청년 협의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것을 정책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우선 그렇게 논의를 해서 제안되어지는 여러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또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을 생각해 볼 때 또 한 가지 늘 떠오르는 것은 청년들 뭘 고민을 제일 많이 할 때 역시 주거 문제 분명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이를 둘을 키웁니다. 20대 후반의 아이들 둘인데 역시 20대 후반쯤 되면 자기 스스로 나가서 독립된 일을 해보고 자기 영역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런 활동들에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주거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용 주거 공간에 대해서 확충 문제, 지원 문제, 특히 청년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지원해 볼 생각입니다. 그 청년 협의체라는 그 개념도 사실 저에겐 너무 신선했고 또 현실적인 예산의 이야기도 언급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왜냐면 어떤 활동들에 힘이 실리기 위해선 사실 서포트되는 자금도 사실 중요하다 보니까요. 근데 또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 거주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인상 깊은데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모님과 헤어지고 자취를 시작한 지 4년째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거에 대한 이슈가 항상 저의 삶에 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제 주변에는 꼭 결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1인 공간에 대한 그 좀 수요가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또 그런 형태의 좀 다양한 가구의 형태를 또 인정해 주시는 모습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정말 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누고 싶을 정도로 좀 더 기회가 있다면 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또 담아내는 또 콘텐츠를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 청년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호호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한 뭐 이야기라든지 코멘트 짧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들을 대할 때마다 제 스스로 많이 반성해 보곤 합니다. 청년들을 대하면서 제가 정책의 주체로서 얼마나 생각해 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늘 청년들을 대하면서 정책의 객체로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년들의 생각을 도저히 다 읽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읽어내서 무엇을 해준들 그것이 청년들의 만족도 그리고 자기 완성도 자기 설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질이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도시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청년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